저는 이 소식이 더 큰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핵심 연구원이 미국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이직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크론이요, 지난달에 굉장히 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5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데, 네. 이것을 잘 하면요, SK 하이닉스보다 빨리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져 갔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핵심 인력이 넘어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해당 연구원은요, SK 하이닉스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요. D램뿐만 아니라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금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HBM과 관련된 연구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2022년도 7월 달에 이 SK 하이닉스를 퇴사해서요, 바로 마이크론의 임원직으로 이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이고, 실제 일이 이루어진 것, 이직이 이루어진 건 2022년이니까 네. 벌써 1년도 훨씬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현재 판결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사후적으로 제재를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미 다 넘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는 지금부터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HBM과 D램 관련 기술이 넘어갔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관계, 이번 5세대에 발표한 것과 이 연관관계가 직접 있다라고까지는 못 찾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반 기술 그리고 핵심적인 코어 기술들은 어느 정도 많이 전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요, 사안이 무척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예. SK 하이닉스가 이분을 통해 이 사람에게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인용 처분을 내리면서 예. 1일당 1,0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이 일을 어기고 전직을 계속 한다면요, 예.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만큼 법원에서도 그의 이직이 기술 경쟁력을 침해하는 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결과가 추후에 과연 이 반도체 업계, HBM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이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우수 기술 인력이 해외에 이직해서 기술 유출까지 우려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뭐 계속 왕왕이 있었고요. 사실 이게 발각된 게 이 정도이다 보니까 이 수면 밑에, 물 밑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잘 알려져 있는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이었고요. 삼성전자,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가전 기업인데, 이 삼성전자 전 임원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분은 HBM이라는 반도체 기술이라면, 이 사람은 이 반도체 공장의 도면을 빼돌려서 외국으로 유출. 특히 이거는 이번엔 중국입니다. 예. 마이크론 미국 회사고요. 중국의 복제 공장을 설립을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히는 사건이 연말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출될 뻔했었던 DM 랜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정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이라 불리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려면 파운드리 기술이다 보니까 정말로 공장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외부에 먼지 같은 것도 못 들어가게 해야 되고, 이게 수율을 뽑아내는 핵심 기술인데 이거에 전문성을 가졌던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통째로 들고 가서 중국에서 좀 대담하게 똑같은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는 추진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8조 원 가량의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설립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 8조 원이라는 지원금을 못 받아내면서 결국에 공장은 설립되지 않았고요, 시제품까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사건이 지난 연말 또 있으면서 과연 이 업계, 이 반도체 핵심 기술의 유출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술 유출 관련한 데이터들을 살펴봤더니 그 숫자가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물밑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9년부터 23년 최근 4년간의 이런 산업기술과 국가 핵심 기술이 얼마나 해외로 유출되었는가 조사를 했더니 무려 4년 사이에 96건이나 달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말인즉슨 정말로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빈번하게 나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그중에서 3분의 1 수준인 33건으로 나와 있고요. 대기업에서는 37건, 중소기업에서는 51건이나 달하면서 아무래도 이 경쟁력이 약한, 이제 인력들을 락인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유출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특히 산업기술 중에서 해외 유출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반도체 산업이 맞고요. 그렇겠죠. 여기에서 37건, 38건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전기, 전자, 자동차 순으로 핵심 기술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참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4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더더욱
의구심이 드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인력 유출 또는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걸 지금까지 계속 못 막는 이유가 있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법도 있고요. 이런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산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문 인력의 이직, 관리 또는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국가가 개인의 직업 이동이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법 적용으로 하나하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은퇴를 한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인력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파악을 했더라도 시기가 굉장히 늦고요. 시기가 늦으면 이미 그 기술들은 대부분 유출된 후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법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검토하거나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인력 유출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중국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많은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기술, 바로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미국이 현재 반도체 지원법을 굴기 삼아서 앞세워서 중국에 대한 기술을 계속 억제하고 있거든요. 이 동맹국에도 기술을 중국에 넘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발을 동동 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좋은 장비라든지 기술을 도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뉴스가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오늘 또 현지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중국 국적의 구글 직원이 이 구글의 핵심 기술들을 빼돌려서 중국으로 넘으려다가 이게 미국의 법무부에 적발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19년에 구글에 입사한 다음에 계속해서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겁니다. 네. 내용은 슈퍼컴퓨팅 데이터 센터 정보가 담긴 파일 한 500여 개라고 하고요.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올려서 중국의 스타트업으로 계속 넘기다가 이게 적발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유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쪽 관련 기술을 활용한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관련 산업의 제품들 이런 게 중국에선 바로 나오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이 발이 동동 구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당 부분의 IT 기술이나 핵심 기술 중국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가전이나 여러 가지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넘어 뭐 한국과 겨루고 있거나 세계 1위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몇몇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손발이 묶여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AI와 관련된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플러스 행동이라는 이 새로운 AI 산업 육성책을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이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AI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중국의 가장 핵심 산업의 아젠다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기업들 보고 너희들 열심히 AI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장비들을 다 막혀 있는데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이 때문에 현재 기술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중국이 그럼 이를 극복할 것이냐를 놓고 계속해서 관심은 커질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기술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의 자생력이 또 다시 또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생력을 혼자 지금 갖출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인력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더욱더 관심 있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엔지니어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포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동훈,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